안녕하십니까. 저는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 박성용입니다.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어떨 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나요?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.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주로 상담치료, 약물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변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또 아니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심리치료가 적용될 수 있고요. 또한 그로 인해서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된다면 약을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정신과에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.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입니다. 즉,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. 이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은 치료의 목표가 재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. 재발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재발을 했을 때 이전에 했던 치료들이 그 효과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재발을 했을 때 느끼는 환자분들의 어떤 경제적 고통, 또 심리적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신과적, 즉 질병의 예후도 많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료를 종결하기 위해선 주치의와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. 약의 어떤 부작용, 효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의 악화를 같이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약을 중단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실 이 정신과 기록은 크게 보면 의무 기록에 해당됩니다. 의무 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도 이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따라서 어떤 회사나 학교 등의 어떤 기관에서 본인의 정보를 의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. 이것은 약간 편견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. 보험 약관이 요즘은 많이 변경이 되어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따라서 보험 설계사와 함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질문은 저희 병원에 문의하시는 전화가 많아서 제가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. 정신과적 입원은 보통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자의 입원, 두 번째는 동의 입원, 세 번째는 보호 입원, 네 번째는 행정 입원, 다섯 번째는 응급 입원입니다. 각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의 입원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원하는 경우입니다. 이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동의 입원입니다. 동의 입원은 환자도 입원에 동의하고 보호자 1인이 동의됐을 때 입원이 하는 경우를 동의 입원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는 보호 입원입니다. 보호 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을 때 보호자 2인이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고 우려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. 네 번째는 행정 입원입니다. 행정 입원은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나 다른 입원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입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 응급 입원입니다. 응급 입원은 경찰, 소방관의 요청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정신과 환자들을 병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로 최대 72시간 보호를 할 수 있는 입원입니다.
이런 경우 72시간 내에 환자를 평가하고 환자를 퇴원시킬지 아니면 좀 더 입원이나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. 여기서 말씀드린 보호자에 대해서 많이 또 문의가 있습니다. 이 보호자의 의미는 민법상 보호 의무자를 뜻하는 것으로 흔히 직계가족을 뜻합니다. 이 직계라 함은 부모, 성인이 된 자녀, 배우자 등을 뜻하며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형제들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. 참고로 민법상 보호 의무자를 찾아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. 병동은 구조상 타 병원 병동과 일치합니다.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격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격리실은 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신과적 응급처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. 또한 병동에서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병동에 반입되는 물품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위험한 물건들이 반입이 되었을 때 환자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사실 5가지를 준비했지만 이보다 더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고 알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잘 선정해서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 박성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